안녕하세요. 스페이스 뉴스 진행을 맡은 송민수입니다. 스페이스 뉴스는 우주 강국으로 첫걸음을 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우주 이슈를 골라 여러분께 제공해드립니다. 저희의 특별 기획 프로그램인 만큼 저희가 귀한 분을 모셔봤는데요. 대한민국 온리원 우주 전문 기자 박시수 스페이스 레이더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시수입니다. 저는 우주 정보를 제공하는 스페이스 레이더의 대표임과 동시에 미국 우주산업 전문 매체 스페이스 뉴스에서 아시아를 담당하고 있는 아시아 담당 특파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주 전문 기자라고 하면 약간 어색하시게 들릴 수도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뭐 자동차 전문 기자, IT 전문 기자 이런 사람들이 있듯이 우주 개발이 앞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우주 전문 기자의 시대도 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말미암아 앞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 세계 우주 개발 동향,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정보를 모아서 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지상파 방송국 최초로 제작하는 우주 전문 뉴스 프로그램. 자, 그러면 우주 개발에 대한 궁금증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스페이스 뉴스 2023 우주개발 빅 이슈 첫 번째 주제는요. 우주항공청 출범입니다. 기자님, 대한민국 우주항공청 올해 출범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의 갈등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네. 일단 우주청에 대한 것은 현 대통령의 어떤 공약 사항이기도 했죠. 그래서 기필코 설립하겠다라는 어떤 정부의 의지는 확고한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4월에 이제 정부가 관련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죠. 네. 그리고 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이 그것에 어떤 조금 많은 부분이 좀 다른 어떤 대체 법안을 또 제출을 해서 현재 국회 2가지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가장 우선 정부 법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정부 법안은 과학기술부 산하의 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만들자라는 것이 어떤 법안의 핵심 내용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발의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독립된 장관급을 수장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만들자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온 법안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여야 간 공방이라 여기에도 정치적 이슈가 있군요. 기존에는 우주항공청에 우리나라 현재 있는 관련된 기관이 모두 합쳐지는 어떤 통합형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뭐 항공우주연구원이라든지 천문연구원이라든지를 통합하지 않고 또 외부에 그냥 남겨두겠다라는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건 어쩌자는 거냐, 뭔가 좀 구심점이 또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또 논란이 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또 이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우주 개발에 있어서 약간 선진적인 것은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외국에 있는 우수한 인력을 또 흡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려면 또 돈을 많이 좀 사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우주항공청에 들어간 공무원들과 그리고 외부에서 수혈된 민간 자원들 간의 급여 차가 굉장히 크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또 조직 운영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과거에는 공직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갖고 있는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백지 신탁하게 원래 돼 있는데 여기 우주청에 한해서는 그런 것을 면제해주겠다. 또 이런 내용도 정부가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어떤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또한 또 향후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분야가 또 있는 거고요.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포인트들이 상당히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돼야만 통과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이 개청할 것이다. 아직 넘어야 될 산들이 꽤 있는 거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5월 25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누리호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첫 한국형 발사체로 엄청난 관심을 받았는데요. 누리호 발사, 여기 3차에서 끝이 나는 것인지 앞으로 또 계획이 있는지 또 궁금한데요, 기자님. 네, 지금까지 총 3번 누리호가 발사가 됐습니다. 2021년 첫 번째, 2022년 두 번째, 올해 세 번째가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처음 두 번의 발사는 로켓 자체의 성능을 검증하는 성격이 강했던 발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첫
첫 번째 이제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뭐 귀중한 물건이나 손님을 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첫 1차와 2차 발사는 일단 이 자동차가 잘 굴러가는지 한번 좀 시운전을 해보는 어떤 그런 성격이 강했고요. 올해 있었던 3차 발사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손님을 태우는 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실용위성이라고 하죠. 실용위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하려고 목표로 한 위성을 탑재해서 올린 첫 번째 발사가 올해 있었던 3차 발사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성공적인 발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로리오 발사 성공으로 전 세계에서 1.5톤급 인공위성 화물을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세계의 이제 7번째 나라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누리호는 총 6번의 발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번이 더 남은 거죠? 그렇죠. 3번이 더 남은 건데 내년은 건너뜁니다. 그리고 2025년, 6년, 7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로켓을 발사한 이유는 인공위성을 올리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3차에서 처음으로 고객을 잘 배송을 했으니까 3번을 더 하면서 배송까지도 이제 완벽한 성능을 갖춘 것을 검증하겠다. 그래서 3번의 발사가 그렇게 해서 더 앞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꿈과 선망의 대상이 된 전 세계적인 사업가 일론 머스크. 전기 자동차를 개발한 성공한 사업가로만 기억하신다면 빙산의 일각만 보신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현재 자동차 산업 외에 이 우주 개발 산업 그 중심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스페이스 X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놀랍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론 머스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우주 관련된 민간 기업체가 꽤 있긴 있습니다. 뭐 아직 아주 없는 상황은 아닌데요. 그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노스페이스라는 이제 회사입니다. 이노스페이스. 이 회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많은 우주 회사들 중에 어떤 성취한 것이 구체적인 성취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노스페이스는 우선 소형 로켓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작은 로켓인데 누리호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만든 로켓이죠. 하지만 이제 발사체 시장 그리고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려는 회사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그 수요가 정부가 갖고 있는 발사체만으로 그것을 충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로켓을 만드는 그 기업들이 많이 생긴 것이고 그중에 한국에서 생긴 것이 바로 이 이노스페이스라는 회사죠. 올해 초에 처음으로 그 중궤도 발사라고 하죠. 우주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우주보다 조금 낮은 높이까지 로켓가 첫 번째 비행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로켓 개발한 엔진이 제대로 운영을 하느냐라는 것을 검토를 한 건데요. 로켓에서는 왜냐하면 엔진이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성공함으로 인해서 이노스페이스에 지금까지 개발한 기술이 어쨌든 그 작동한다라는 것이 입증이 됐고요. 그 후로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해외에서 꽤 이것이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발사는 내년에 있을 건데 관련해서 이 이노스페이스 로켓에 인공위성을 싣고 싶다라는 해외 클라이언트들의 문의가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실제로 첫 번째 우주 발사를 내년에 할 계획을 현재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주 인터넷, 스타링크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인터넷도 우주 기술이 도입된다는 소식입니다. 스타링크라는 초고속 인터넷이 한국에 상륙한다고 하는데요. 스타링크 자세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한 400~500km에서 한 2000km 정도까지를 이제 지구 저궤도라고 부릅니다. 낮다고 해서 한 500에서 2000km. 거기에 이제 수많은 통신위성을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를 감싸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느 위치 상관없이 저기 산간 오지라든지 바다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게 하는 그런 어떤 우주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통상 이제 우주 인터넷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활발하고 많은 위성을 띄운 곳이 미국의 스페이스X. 우리가 아는 일론 머스크가 주인인 회사죠. 스페이스X는 그 원래 올해 2분기에 한국에 진출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절차 이유가 있었는지 이제 4분기로 일단은 미뤄진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관련된 그 라이센스와 관련된 것을 우리나라 과기부가 심사를 하고 있어서 아마 4분기
하기 전에 먼저 구체적인 그림은 아마 나올 것이고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4분기에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 여기까지가 현재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스타링크가 이제 4분기에 한국에 상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양한 산업에서 국방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좀 반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반기는 목소리 절반, 우려하는 목소리. 우려라기보단 긴장하는 목소리가 절반이겠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너무나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우리나라에 진출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일단 스타링크가 한국에서 어떤 비즈니스 때문에 한국에 진출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은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없습니다. 스타링크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보를 제공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가장 우리나라에 들어온 첫 번째 이유는 군과 관련됐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군사 선진국들이 현재 진행하는 군사의 목표는 육해공 사이버를 통합하는 어떤 전 영역 지휘 통제 시스템을 갖추려는 것이 현재 큰 추세입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육군이 보병이 어떤 진격을 하고 있다가 저 산 뒤에 뭐가 있는 게 궁금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야, 인공위성에서 저 산 뒤를 촬영해서 영상을 보내줘봐 했을 때 실시간으로 스타링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 공격을 하고 그거에 대한 공격 전략을 짜고 이런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스타링크 진출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바로 군입니다. 굉장히 재밌는데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우리나라 한국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할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해외여행의 시작은 비행기부터죠.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이 우주 비행. 정말 꿈만 같은 일인데 과연 그 우주 비행을 할 때 그 로켓 안에는 기내식이 나오는지 혹은 비행기가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여행 코스도 따로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소식도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우주 관광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크게 우주 관광은 현재는 한 3가지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일단 국제 우주 정거장이라고 하죠. 고도 한 400km 정도에 있는 곳까지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 오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것은 이제 스페이스 X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무나 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아무래도 그 자체는 미국 나사 정부가 거기 가는 사람을 선발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민간인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그 가격은 한 600억 정도 합니다. 인당 600억이요? 그렇죠. 두당 저희는 꿈도 꿀 수 없는 아직까지도 꿈이네요. 그렇죠.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꿈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게 비싼 이유는 이제 가서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이제 실제 어떤 실험 같은 것을 참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아직은 흔한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해서 사람을 선정하고 허가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좀 대중화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시작 단계에 있는 것이 이제 준궤도 우주 관광이라고 해서 한 80-90km 정도, 그러니까 우주 바로 직전까지 가는 그 우주 관광인데 거기만 가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중력 체험, 그것을 살짝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가 그것도 꽤 비쌉니다. 한 5억, 6억 정도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살짝이라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한 3분에서 3분이요? 한 3분 정도 이렇게 올라가서 무중력 체험하고 내려오는 거고요. 총 시작부터 하면 한 20분 정도 되는데 한 5억 정도 하는 걸로 알 수 있고요. 그것을 제공하는 회사는 크게 이제 2군데가 있는데 미국의 이제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존을 만든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이 만든 회사가 있고요. 또 영국의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크게는 그 두 회사가 현재 그런 준궤도 우주 관광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3번째 방법은 커다란 풍선을 타고 우리 이제 어렸을 때 풍선 타고 하늘 여행하는 그런 만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 그것을 상업화로 구현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스페이스 어드벤처라든지 월드뷰라든지 있는데 아직 이 회사들이 실제 서비스를 시작은 아직 안 했어요. 하지만 이제 내년 아니면 내후년부터 차차 서비스가 들어갈 것이고 요것은 한 몇백만 원 정도 사이즈인데 한 대여섯 시간 한 성층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숨 쉴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식사도 하고, 거기서 행사, 이벤트도 하고 이런 것들이 향후 몇 년 내로
향후 서비스가 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주 탐사와 개발이라는 타이틀을 앞세워 난개발이 되고 있는 우주 이야기입니다. 유엔 우주업무사무소가 발표한 연도별 지구에서 우주로 발사되는 물체의 수를 그래프한 결과를 보면요. 최근 수년간 급격한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주가 무법천지라고 해도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다가 아까 살짝 언급은 했지만 위성끼리 부딪히는 그 영화에서만 보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실제로 벌어질까가 아니라 실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매년 실제로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파편들, 그러니까 추가적인 2차적 우주 쓰레기가 발생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이제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책이 있어야겠죠. 또 국제법이라든지.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좀 아직까지 미비하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국제법이 되려면 어떤 주요 우주개발 국가 간에 그 법에 대한 규칙에 대한 합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주개발의 핵심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럼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은 사이가 안 좋죠. 그리고 서로 우주 개발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경쟁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분야, 특정 국가가 지지하는 국제법을, 국제 규정을 다른 나라가 동의할 것이냐.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좀 아직까지 외교적으로 어렵겠네요. 쉽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고요. 그런데 계속 이런 규정이 신설되지 않고 계속 지지부진하는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빈틈을 이용해서 계속 발사하면 아무도 터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반면에 환경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것이고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 교통을 관리할 규정은 만들어지는 어떤 절차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황. 이것이 현재 상황이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우주 개발의 핵심 국가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현재 이렇게 갈라진 상황이라서 이것이 얼만큼까지 구체적이고 신속하고 빠르게 규정과 표준이 자리 잡을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그 나라들이 그것을 준수할 것이냐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한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퀘스천 마크가 사실 있는 게 사실이죠. 미국은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법 만들려면 시간 다 갈 것 같으니까 우리끼리 우리와 우방국인 나라끼리 해서 먼저 틀을 만들어서 그것을 적용시켜버리자. 그리고 중국도 그러면 우리도 우리 우방국끼리 해서 규칙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 나름의 규칙을 만들겠다라는 움직임을 갖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우주 산업의 좀 후발 주자여서 손 놓고 구경만 하다가 정해진 규범을 좀 수동적으로 좀 따를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인 자세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난세 영웅이 난다라는 말도 있죠. 우주 난개발로 인한 문제 좀 해결할 방법이 없을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굉장히 흥미로운데 저도 좀 몰랐던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었고 저도 우주의 좀 어린이였다면 오늘 이후로 좀 청소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다양한 얘기를 앞으로 여러분들께 잘 요약해서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